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고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개란 경복궁 동쪽 지역의 동십자각으로부터 오늘날의 안국동에 이르는 지역의 고개마루가 바로 서울고개가 되겠습니다. 혹은 서울제, 한자로는 송현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은 인공림으로서 지세가 약한 동쪽 지역을 비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소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자, 소공동 쪽에서도 이 솔고개가 있어서 그곳은 남송현, 자, 이곳은 북송현으로 이렇게 구분을 되었던 것이고, 특히 이 국가에서 소나무를 심고 보호를 했기 때문에 결국 대단히 울창한 숲을 이루었었던 곳이 바로 이 솔고개가 되겠습니다. 이 고개는 비가 오면은 걷기가 힘들 정도로 질퍽해졌기 때문에 박석을 깔았다고 해서 박석고개 혹은 박석현이라고도 불리웠었던 것이 솔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간동이라고 부르고, 자, 솔고개 쪽에 있는 것이 송현, 그 사이에 껴있는 동네가 벽동이 되겠습니다. 벽창처럼 두 동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벽동이라고 불리웠었던 곳인데, 이 솔고개를 사이에 두고 벽동과 솔고개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서벽동 동송현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었고,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예로부터 이런 세두가들이 터를 잡아 왔었던 곳인데,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 오게 되면 이 벽동 지역에는 윤덕영이, 송현동 지역에는 윤태경이 그의 저택을 마련하고 있어서 두 사이에, 고개 사이에 구름다리로 이어져서 서로 너무나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었던 벽수 윤덕영은 특히 이제에 대단히 밝아서 국가적인 위정의 상황에 친일에 주저함이 없어서 큰 부를 축적했었고, 그래서 자작의 귀국 칭후까지 받았었던 이가 바로 벽동 윤덕영이었고요. 벽동의 벽수 윤덕영이었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의 빈정거리는 말로 뒤통수가 큰 거에 빗대어 가지고 대갈대감이라고 이렇게 빗대었던 사람이 바로 벽동에 살았었던 윤덕영이 되겠고, 이에 비해서 송현동에 살았던 윤태경은 여러분들 바로 순종비였던 순종효황후, 나중에 윤비라고 불리웠었던 바로 이 순종효황후의 친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형제 윤덕영과 윤태경은 벽동과 송현동 사이의 구름다리를 이으면서 한마디로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세력가로 터를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송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벽동에 있었던 윤덕영의 집 자체가 워낙 크고 조경이 특별했기 때문에 순종도 이 벽동에 나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벽수라는 이런 호를 내렸고요. 벽수 거사정이라는 당호까지 내렸었던 집이 바로 윤덕영의 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윤덕영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심전 안중식을 불러서 집 주변의 풍광을 그리도록 했으니, 지금 남아있는 안중근의 이런 스케치를 밑바탕으로 해서 벽수 거사정도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서 오늘날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덕영은 그러나 이렇게 친위 행각으로 승승장구 부를 유지해서 나중에는 옥인동의 프랑스식의 아주 대저택인 벽수산장까지 지어서 한양의 아방궁에 살고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당시의 옥인동의 벽수 산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말년의 그의 모습과 더불어 한양의 아방궁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졌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이 윤덕영의 별채였던 벽수 산장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6.25 이후에는 윤동의 집이 언커급 본부가 되었다가 이렇게 화재를 입기도 했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오늘날은 철거되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순정 효황후의 아버지로서 송현동 후작이었던 윤태경도 당연히 큰 부자였었던 게 분명하죠. 당시로서는 아주 드문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을 정도였고, 그의 집 또한 매우 크고 호화로웠는데, 이 딸을 동궁 비에 책봉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왕비가 되면은 빚을 탕감할 줄 알았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낭비벽까지 심해지면서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늘어나서 결국 채무왕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로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 빚쟁이 중에서 많은 이가 또 일본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게 빌미가 되어서 결국 1918년에 그의 집터인 이 송현동의 집터가 식산은행 직원 숙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안동별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공예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예전에 풍문여고 자리 옆이 바로 이 송현동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 송현동 지역에 식산은행의 사택이 들어서게 된 것은 바로 이 윤태경의 파산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복궁 동쪽 지역에는 식산은행의 사택이 들어섰을 즈음에 그 서쪽 지역에는 창의공터 자리에 바로 이 동양척식회사의 관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쪽에는 식산은행에, 서쪽에는 동양척식회사의 관사가 양쪽에 들어서게 되고, 가운데는 조선총독부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식민경제 피탈기후에 바로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양대 기구가 좌우에 동서의 털을 잡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식산은행의 숙소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가 되어서 쭉 유지되어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1997년에 미 대사관 숙소 이전을 하게 되면서 삼성생명에 매각이 되었으나 그 뒤에 이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지금 수풀을 이루어 왔었던 것이죠. 그 뒤에 대한항공이 이를 또 인수를 해서 송현동을 문화융합센터로 이렇게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또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론적으로서는 이것을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대립이 되어서 결국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다가 서울시가 이 땅을 사들이는 대신에 대토를 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문체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의해서 결국 송현숙은 이건희 기증관으로 건립이 확정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많은 세도가들에 의한 또 집터로서 혹은 또 일제 침략기구의 직원 숙소로서 또 미국 대사관의 직원 숙소로서 이용되어 왔었던 이 송현숙은 결과적으로 우리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는 이건희 기증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 동쪽에 있었던 소나무 숲이 울창했었던 서울고개의 이런 변천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건희 기증관으로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고개의 변천 상황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